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는 그 기출 및 응용 문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 통합 교재를 가지고 이론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셨겠죠. 요 강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기출 및 응용 문제인데, 요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요. 자, 이제 문제가 이론을 강하게 완성시킨다고 하죠. 우리가 사실 이론 공부를 한 이유는 나중에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시험을 보게 되죠.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통과 과정이라고 봐야죠. 이 문제를 위해서 기출 및 응용 문제는 어떻게 구성했느냐 하면 테마가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 테마를 40개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각 테마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것들을 위주로 정리했겠죠. 자, 키워드를 통한 객관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자. 그래서 테마를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하기 전에 이 테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키워드로 정리를 합니다. 키워드로 내용 정리 한번 하고 그다음 문제를 풀 거예요. 문제 구성은 테마 한 개당 5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40개니까 200개가 되겠고요. 또 테마를 반으로 끊어서 1부터 20번까지 끝나고 나면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파트에서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20개씩 수록을 해서 또 풀이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핵심 들어가기 전에 키워드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 5개년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최신 경향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는데 요즘에 공인중개사는 우리 시험 문제뿐 아니라 타 국가고시 문제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사랄지 이런 문제를 많이 수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테마마다 5개의 문제를 수록했을 때 기출문제도 있고요. 감정평가사랄지 주택관리사랄지 이런 쪽의 문제를 같이 도용을 했습니다. 또 나머지 이제 2-3개는 응용 문제를 배치시켰는데 응용 문제도 그냥 된 게 아니죠. 식비연령과 기출문제 지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응용 문제로 만들었다는 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테마 1은 국토법률의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어에서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옵니다만 다른 문제들은 문제를 통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이 용어 중에서 기반시설 쪽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기반시설은 우리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시설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기본시설을 7개,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7개를 수록해서 각 시설마다 종류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시설에 따르는 종류를 물어보는 이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교통시설 보시면 도로, 철도, 항만, 주차장 쭉 나와 있죠. 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런 것들은 교통시설이고요. 공간시설 하게 되면 우리 놀러 가는 곳이죠. 광장이랄지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이런 것들이 공간시설이고 유통 공급하게 되면 유통 공급하는 거니까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거죠. 그래서 유통 업무랄지 수도, 전기, 가스 나와 있죠. 열 공급 다 이것은 공급하는 거고요. 특히 조심할 건 공동구를 조심해야 돼. 공동구는 지하 매설구입니다. 공동구 안에 전기, 가스, 통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급 쪽이죠. 유통 공급이 되겠다. 이제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공공청사 쭉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 뭐라 간다? 공부하러 누구는 가지만 학교에 운동하러 간다. 그래서 학교는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청사 또한 공공문화체육시설이고요. 이제 방제시설 하게 되면 재해를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요거 조심해야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수량을 조절하여 수해를 막아주는 기능하고요. 나머지는 방자 들어가죠. 방화, 화재 예방, 방풍, 바람을 막아준다. 방수, 수해를 예방한다. 방자 들어가고요. 사방 설비하면 경사진, 비탈지면을 보호해주는 거고요. 방주 설비는 방파제 같은 거죠. 조수에 어떤 피해를 막아주고 있다. 방제시설이고요. 이제 보건 위생하게 되면 죽음 관련입니다. 죽음 관련.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죽음 관련은 보건위생이다. 환경기초는 한마디로 쫙 봤을 때 더럽다예요. 더러운 건 다 환경기초죠.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 오염 방지, 폐차장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7개 좀 이제 맞는 것을 찾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특히 조심할게요. 주차장은 바로 교통시설이죠. 주차장. 그러나 폐차장은 더럽다니까 환경기초. 그 다음에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공공청사가 나오겠죠.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시다. 비교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도. 수도는 공급하니까 유통 공급이죠. 그러나 하수도는 더럽다니까 환경 기초.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국토 법률에서 테마 1이 이제 테마 1부터 40까지 구성이 되는데 테마 1번은 우리 국토 법률의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30회 때 기출지 때 문제죠. 국토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하는 것. 우린 여기서 말이죠. 용도 지역이 나오고요. 용도 지역. 또 용도 지구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용도 지구는요. 용도 지역을 보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완화 강화해서 보완해 주는 건 용도 지구입니다. 근데 이제 용도 구역이 또 나오잖아요. 용도 구역이 나오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완화 강화하는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를 완화 강화하는 거고 얘는 두 가지를 완화 강화한다. 그럼 이제 괄호를 찾아야 되겠는데 무엇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어디에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니은과 니은 똑같습니다. 어디에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뭐는 뭐를, 그러니까 니은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니은에 하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역에 뭐가 들어갈까? 이게 들어가지. 용도 지구란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 강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다.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완화 강화한다. 이렇게.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완화 강화한다. 그러나 주어가 만약에 용도 구역에 들어가게 되면 뒤에는 두 가지가 나와야 돼. 용도 지역 지구를 완화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답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토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를 찾아라 이거죠. 30개 기출 문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을 합리화,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우린 답을 찾는 키워드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일부라는 거예요. 일부에 수립하기 때문에 이건 동네 개념이다. 또 양호한 환경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살기 좋은 동네. 우리 배웠잖아요. 살기 좋은 동네 일부는 뭐지다?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러니까 지구는 작다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일부라는 겁니다. 여기 전부랑 틀리겠죠? 일부에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를 수록해 봤고요. 자, 이제 3번하고 이제 여기 응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고 틀리기 좋은 지문들을 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토법령상 기반시설 종류와 해당 세대 연결로 틀리는 것 그랬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우리 아까 공부했었던 7개 기반시설이 있었잖아요. 이게 종류로 틀리는 겁니다. 자, 교통시설에 차량검사 면허시설 맞죠? 이건? 맞고요. 유통공급에는 방송통신도 공급해주고 유통하는 시설입니다. 방제시설은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하천은 밑바닥을 깎아가지고 이것은 이제 하천이 넘치는 걸 막아주는 재해 예방, 방제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공간시설은 장사시설 그랬네요. 장사시설은 죽음 관련이죠. 따라서 장사시설은 죽음 관련이니까 공간이 아니고 죽음 관련 뭐예요? 보건위생시설이 되겠죠? 4번이 틀리는 겁니다. 또 환경기초는 더럽다니까 폐차장은 더럽다, 환경기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죠. 이런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국토법령상 맞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박스형 문제를 풀 때는요. 맞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기역번이 틀리게 되면 기역번은 정답이 아니니까 제끼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맞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는 크다, 작다.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전부 그럼 틀리죠.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라고 그랬죠. 전부 틀렸네요. 일부에 대해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따라서 기역번이 틀렸기 때문에 기역번을 제거시키세요. 1번 탈락, 2번 탈락. 그죠?
이제 니은번에 답이 나오게 되죠. 요건 니은이 있고 요건 니은이 없잖아요. 자, 니은번.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 도시로 구분한다. 자,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를 합친 거죠. 방향을 잡는 도시군 기본 계획과 집행하는 도시군 관리를 합친 거죠. 따라서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광역이 아니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구분한다. 이렇게 해야죠. 니은번이 들어간 요것도 탈락, 요것도 탈락. 답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답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서 답이 나왔다면 디귿, 리을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보자고요. 디귿번. 도시군 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에서요. 기반시설에서 도시군 계획시설이 파생된다고 합니다. 그럼 기반시설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도시군 계획시설이 된다? 뭐로 결정해야 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다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됐다. 디귿번은 맞겠죠. 디귿번 맞고요.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관련 사업이고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개발이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죠. 이걸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한다. 맞는 지문이죠? 답은 이제 3번이 나왔죠. 그럼 용어 파트에서 아까 공부했었던 기반시설 종류를 찾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도시군 계획사업의 정의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은 무엇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익성이 큰 사업입니다. 이 종류는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시설, 개발, 정비 사업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가 감정평가사죠. 예전에 감정평가사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고 하죠. 근데 이제는 공인중개사 난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거의 쌍벽을 이룬다고 봐야 돼요. 우리 감정평가에서도 국토법률 시험법이 들어갑니다. 거기 나왔던 문제가 우리 중개사 시험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죠. 한번 풀어보자고요. 국토법령상 기반시설 중 유통공급이죠. 유통공급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라 이거죠. 자, 첫 번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유통공급하게 되면 유통하고 공급하는 건데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은 더럽다잖아요. 더러우니까 이건 환경기초시설이죠. 방수시설, 수해를 예방하는 재해를 예방하고 있죠. 이건 방제시설에 해당된다. 공동구면 그 안에 전기, 가스, 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통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공동구는 유통공급이 되겠다. 주차장은 당연히 무슨 시설? 교통시설이죠. 교통시설. 도축작은 죽음 관련이잖아요. 소 때려잡는 데잖아. 죽음 관련이니까 이것은 보건위생시설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죠. 3번이죠. 이렇게 해서 용어 정의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용어 정의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기반시설 종류 찾는 거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하고요. 문제 풀어봤듯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라는 거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에 수립한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문제 맞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테마1은 요쯤 해두시고요. 이제 테마2부터죠. 테마2는 뭐냐 하면 광역도시계획을 풀 거예요. 광역도시계획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두 개 이상을 묶어서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죠. 광역계획권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그러니까 순서는 광역계획권을 먼저 하고 여기에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개 이상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죠. 이걸 지정하고 두 개 이상을 묶었으니까 여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죠. 이건 수립한다고 하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건 누가 지정하고 누가 만들고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이게 관건이에요. 자, 우선 광역계획권부터 볼까요? 둘 이상을 묶은 거죠. 인접한 둘 이상의 6인적이 나옵니다. 특, 광, 특시, 특도, 시군. 6인적의 전부 또는 일부입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정할 수 있다. 우린 여기서 두 개를 전부를 묶을 수 있지만 하나는 전부, 하나는 일부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 일부.
그럼 일부를 묶을 때는 무슨 단위로 묶냐가 중요한 거죠. 일부를 묶을 때는 구, 군, 읍면 단위가 통째로 들어와야 돼요. 구면 구, 군이면 근, 읍이면 읍, 면이면 면 단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구, 군, 읍면 단위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지정하느냐가 중요하죠. 지정은 당연히 여러분들 봐봐요. 두 개의 쌍을 묶어주기 때문에 얘네보다는 상급자가 정해야지. 상급자가 정할 때 공정한 룰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쌍 만약에 시도에 걸쳤습니다. 시도에 걸쳤다는 거죠. 이때 시는 특별시 광역시를 뜻하죠. 시도에 걸쳤다면 얘네 상급자 장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또 같은 도다. 도의 관할구역이라면 시군에 있다는 거죠. 이게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쳤다면 상급자 누구? 도지사. 어쨌건 외울 때는 상급자가 정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상급자가 정한다. 같은 도라면 상급자 도지사. 시도에 걸쳤다면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상급자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누가 이 계획을 수립하냐 이거지. 이게 이제 중요한 파트인데요. 자, 이제 계획으로 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수립자가 딱 나오잖아요. 수립자는 당연히 두 개의 성적을 총괄하여 방향을 만들려면 두 개의 상을 소상히 알아야 되겠죠? 누가 소상히 할까? 두 개의 상이 관할 지자체가 소상히 알겠죠? 따라서 공동수립이라는 거. 상급자가 정했고 계획의 수립은 공동수립이다. 공동수립이다. 그래서 같은 도일 때 이렇게 수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에 걸칠 때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일단 보자. 같은 도일 때는 5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이제 2가지가 해갖고요. 자, 일단 같은 도라는 건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예요. 시군에 있으니까 같은 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떠올려? 수립은 공동수립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같은 도에 있다면 시군에 걸쳤으니까 시장군수가 공동수립한다. 공동이죠. 그럼 공동수립하려면 시장군수가 협의가 돼야 되죠. 근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상급자를 찾아가서 조정해달라는 거죠. 따라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협의가 안 됐을 때. 또 시장군수가 요청한다고 합니다. 요청. 시장군수가 자기들이 할 일을 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요. 그럼 도지사는 어떻게 한다? 함께 해버립니다.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가지.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죠. 단순히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요청했다면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거쳐서 요청했다는 것은 강력한 요청. 강력히 도지사를 밀어붙이면 도지사가 손을 들 수밖에.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합니다. 또 광역계획원을 지정했대요. 같은 도니까 누가 정했을까? 상급자 도지사가 정했지. 도지사가 정했으면 빨리빨리 하급자가 계획을 만들어 와야 되는데 3년 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신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더 기다리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공부할 때는 공동수립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아까 요청에 의해서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건 협의를 거쳐서 요청했건 둘 다 승인 과정이 없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요. 이 2가지는 어렵게 시험 나올 때 출제가 됩니다. 시장군수가 요청해서 도지사가 공동 수립했거나 협의 요청일 때는 승인 안 받는 이렇게 알아주죠. 요청과 협의 요청은 승인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같은 도일 때 5가지. 자, 이제 광역도시를 수립하는데 시도에 걸쳤다는 거예요. 얼른 뭘 떠올려 수립이니까 공동수립. 시도에 걸쳤으니까 시도가 공동수립합니다. 시도가 공동. 그러니까 공동수립하려면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아까랑 똑같죠. 상급자 국토부에게 조정을 신청합니다. 협의 안 됐을 때 상급자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시도가 요청하죠. 원래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할 것을 국토부에게 요청하더라. 그때는 똑같습니다. 시도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한다. 아까의 경우와 똑같은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2가지 똑같죠?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다? 요 공식이죠. 공법에서 국가가 나오면 무조건 국토부가 수립한다. 또 광역계획권을 정했다? 시도에 걸쳤으니까 누가 정했을까요? 상급자 국토부가 정했겠지. 그럼 3년 될 때까지 빨리빨리 만들어 와야 되는데 하급자 시도지사가 광역도시 신청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더 기다리지 않는다.
국토부가 직접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광역도시를 수립하죠. 지정은 상급자, 수립은 공동수립. 이걸 반드시 기억하자. 자, 그럼 이제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보겠습니다. 수립을 했죠? 수립한 다음에 승인받았다. 수립 승인이죠. 수립 전에 예비적 3단계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를 통해서 수립합니다. 근데 아까 수립을 공부했었죠? 시장군수 수립할 수 있었고 시도가 수립할 수 있었고 국토가 수립할 수 있었죠. 수립했으니까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받습니다. 승인받은 걸 하급자에게 보내주면 그자가 일반에게 공고 일러만다. 일반에게. 그럼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자, 만약에 시장군수가 수립했다고 쳐봐요. 시장군수 수립했으면 의견 들어야 되겠죠? 의견 청취는 수립자와 관계를 맺으면 돼요. 시장군수가 수립하니까 시군의 의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시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니까 승인 누구한테 받고? 도의사에게. 그럼 도의사가 승인하니까 중앙부처가 아니잖아요. 관계 행정위가 협의하고 지방 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지. 그럼 도의사가 승인했으니까 직접 일반에게 주지 않는다. 도의사가 누굴 내려줘? 시장군수를 내려주면 그자가 일반을 상대로 한다. 그렇죠? 논리적이잖아요. 자, 이제 만약 시도의사가 수립했다고 쳐요. 시도가 수립했으면 시도의 의회가 있잖아요. 시도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시도가 수립했으니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겠지. 국토부가 승인하니까 협의 심의에 중앙자 들어가죠. 중앙행정위가 협의하고 중앙도시협의를 거친다. 이렇게 국토부가 승인했으니까 국토부가 직접 일반을 상대로 하지 않죠. 국토부 누굴 줘? 시도를 내려주면 시도가 일반을 상대로 한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나오는데 요건 아까 말이죠.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었죠. 어떨 때죠? 협의 요청과 3년이 있었죠.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때는 그때는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 지역을 잘하는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정은 상급자, 수립은 공동수립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테마2 문제 5개입니다. 30일의 기출문제. 국토법령상 광역도시 관한 설명이 다 틀리는 것 그랬죠? 틀리는 거. 첫 번째,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했다. 협의 요청. 협의 요청은 강력한 요청이죠. 그때는 단독으로 광역도시 수립할 수 있었죠. 단순히 요청했다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 요청이니까 강력한 요청이니까 도지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지요. 맞는 표현이고. 틀리는 거 찾습니다. 광역도시의 수립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국가가 나오거나 기준 나오면 국토부가 정합니다. 맞고요. 세 번째, 광역도시 수립을 위한 공청회랍니다.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요로 구분 개최할 수 있죠.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개 지역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개최할 수도 있고요. 구분 개최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번째, 국토부 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을 때 직접 그 내용을 공고를 합니까? 국토부가 승인했으면, 국토부가 수립했으면 직접 내용을 일반에게 알리는 게 아니죠. 위계적 절차에 따라 국토부가 누굴 준다? 시도에게 주면 시도가 일반을 상대로 하는 거죠. 4번이 틀렸네요. 4번이 틀렸고요. 다섯 번째, 광역도시를 공동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그 내용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 원래는 공동 수립이 원칙인데 협의가 안 됐다. 그럼 누굴 찾아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상급자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은 틀리는 거군요. 4번이 정답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계획인데 광역계획권이라고 되네. 광역계획권입니다. 오자가 좀 낫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토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겁니다. 광역도시를 기준 또 나오죠?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좋습니다. 자, 틀리는 거 찾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다. 같은 도라면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 수립하나요? 수립은 누구? 공동수립.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쳤다. 그러니까 도의사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도가 공동수립 이래야 맞겠죠. 2번이 틀리는 정답이고요. 또 시도,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시도나 시군의회나 시장군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시장군수가 만약에 수립한다면 시군의회, 시 또는 군의회 의견을 듣고요. 시도가 수립한다면 시도의회 의견을 듣겠지. 시도의회, 여기 의회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또 도의사가 단독 수립할 때는 시장군수 의견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수립자와 의견 대상은 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라. 우리가 기초조사할 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해둡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과거에 썼던 기초조사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 나중에 그걸 써먹을 수 있거든요. 써먹을 수 있으니까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는데 이걸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변동사항을 체크합니다. 그게 바로 5년마다죠. 맞습니다. 다섯 번째, 광역계획권을 정했다 3년 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 승인성이 없다. 어렵사리 도지사가 지정을 했는데 3년 될 때까지 하급자가 계획을 안 만들어 오면 그때는 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틀리는 것은 2번이 답이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국토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거. 동일 지역에 대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다. 광역과 도시군 기본이 서로 다르다면 상위 계획이 우선하죠? 어떤 게 상위예요? 광역이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상위 계획 우선 원칙. 두 번째,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하나요? 광역계획권 지정은 누가 한다? 상급자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도일 때는 상급자 도의사. 시도에 걸쳤다면 상급자 국토부가 지정하는 겁니다. 국토부나 도의사가 정하는 거지 광역시장은 정할 수가 없죠. 국토부나 도의사가 정합니다. 2번이 틀린다. 세 번째,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협의 요청, 강력한 요청. 그럴 때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강력한 요청이니까 도지사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죠. 광역도시계획 만들 때 공청회를 개최했었죠. 다섯 번째, 국토부 장관이 조정청을 받아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정권자 입장은요,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우리 공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틀리는 것은 2번이 정답 되겠죠. 자, 4번 문제입니다. 국토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자. 옳은 거예요.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국토부는 중앙부처니까 지방도시의 아니라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죠. 틀렸고요. 두 번째,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으로 관할시정권에서 공동 수립합니다. 이건 단순한 요청이죠. 그때는 공동 수립하죠. 이때는 국토부 형식을 받지 않고 광역도 수립할 수 있다. 자, 요청에 의하거나 협의 요청에 의할 때는 승인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승인받지 않고 수립할 수 있다. 요청이니까 2번이 맞는 지문이고. 세 번째, 중앙행정을 장관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계획권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때 중앙부처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누가 수립했다고요?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니까 누구의 승인 받아야 돼? 도지사지.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6인적이 나오죠. 특, 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국 단위로 지정을 하고 관할국 일부만을 광역계획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일부를 묶을 때는 구군 읍면 단위. 구군 읍면 단위가 통째로 들어가야 된다.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5번 문제. 34의 감정평가 시험 문제. 국토법령상 광역도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들이랬죠. 옳은 것. 자, 첫 번째. 광역계획까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쳤습니다. 시도에 걸쳤다. 이때 관할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 수립한다.
수립은 누가 한다고요? 공동수립. 시도에 걸쳤으니까 시도가 공동수립하는 거죠. 1번이 옳은 지문이고. 두 번째, 광역계획권 정했다. 2년이나 3년이죠. 3년 지날 때까지 시도의사로부터 승인청이 없다면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겁니다. 3년이 되겠고요. 3번, 중앙행정일의 시도 시장군수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의사에게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었죠. 하급자도 요청할 수 있다. 네 번째, 도지사가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 수립할 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기억하세요. 요청에 의하거나 협의 요청에 의할 때는 사전에 조율이 됐으니까 승인받지 않는 거죠. 요청과 협의 요청은 승인받지 않는다. 계속 나오는 지문이에요. 틀렸고요. 다섯 번째, 국토부 시도시장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중에 나오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 등록된 정보를 몇 년마다, 5년이죠. 3년이나 5년마다 확인하고 변당성을 반영하라. 정답은 1번이 되겠죠. 테마 1번과 테마 2번 문제 풀어봤는데, 광역도시는 지정을 상급장, 수립은 공동수립, 이게 모토라는 것이고, 또 요청과 협의 요청일 땐 승인받지 않더라. 이게 하나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자, 조금 쉬었다가 테마 3번으로 가겠습니다.